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랍니다. 엄마가 집안일 하실 때면 항상 이곳의 사연을 듣고 계셔서 저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나름 곱게 자라왔지만 결혼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한번 겪었던 터라 더욱 감정이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의 이야기도 한번 보내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 사연을 들으면서 마지막 남은 1%의 앙금까지 헐헐 털어내버리고 싶네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친구가 주선해준 소개팅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외모였죠. 그래서 좀 처음부터 끌렸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소개팅 첫날부터 불꽃이 튀었다 그럴까요? 열정적으로 1년여 정도 사귀게 되었죠. 남편의 외모나 성격은 마음에 들었지만 한 가지 걸리는 건 남편의 집안 사정이었어요. 제가 결혼에 대해 은근슬쩍 말을 꺼냈을 때 남편이 힘겹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기의 집안 얘기를 듣고 사실은 내가 많이 놀랐어. 너무 소박한 모습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버님이 안과 의사시라니까 그동안 내가 해준 게 마음에 들었을까 걱정부터 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직업이랑 나랑은 상관없어. 난 자기가 아는 그 사람 그대로야. 물론 내가 어릴 때부터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온 건 맞지만 그렇게 부자도 아니야. 근데 자기 부모님은 어느 정도 비슷한 집안이나 더 나은 집안이랑 만나길 바라실 거야. 근데 우리 집안은 자기 집안에 비해선 좀 기울어.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회사 부장까지 하셨다가 퇴직하셨고 10살 이상 차이 나는 동생 2명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계속 학비대느라 일하시고 사실 나도 월급 절반은 집에 계속 드리고 있거든. 그랬구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 둘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말하고 마무리 짓긴 했지만 사실 그때까진 크게 실감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 집에 처음 인사 간 날에 진짜 현실을 마주쳤다고 할까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빌라였는데 5 식구가 살면서 방이 2개더라고요. 딱 보니까 부모님은 거실에서 지내시는 것 같더군요. 사실 이런 집은 드라마에서나 봤지 제 주변에선 본 적 없어서 너무 당황스럽긴 했어요. 왜 그렇게 멀뚱히 서 있어? 앉아라 앉아. 아버지가 의사라며? 근데 생긴 건 영 귀티는 안 나네. 그리고 사실 우리 아들은 그래도 괜찮은 회사 다니잖니. 너는 무슨 학원 강사라며? 네, 영어 학원 강사예요. 나중에 제 학원 차리려고 지금 배우면서 준비 중이고요. 그래, 아무튼 학원 강사면 우리 아들보단 떨어지는 거지 뭘 그래. 그리고 다 시집 오면 출가 외인 되는 거니까 친정에서 살던 건 다 내버리고 우리 집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알겠니? 요즘에 무슨 출가 외인이라는 게 어딨나요? 그냥 다 같이 가족 돼서 잘 지내면 되는 거죠. 네가 지금까진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보다시피 대학 다니는 녀석에 아직 고등학생 녀석도 기집애도 1명 있고 아직 돈 들어가는 데가 천지다. 그래서 진철이가 아무래도 장남이다 보니 많이 도와주고 있고 결혼한다고 그래도 생활비는 주던 대로 줘야 된다. 아, 엄마, 그 얘긴 나중에 나랑 해요. 왜 벌써부터 그런 말을 해서 부담을 줘요? 지금 한 달에 얼마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결혼하면 좀 줄여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건데 좀 구분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말대답 따박따박 하는 거 봐라. 어디 무서워서 앞으로 제대로 말이나 하겠니?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나오긴 했는데요. 그 집 상황이나 시모 말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를 눈으로 보니 결혼을 진행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친한 친구들에게 말하니 모두 반대를 해서 더욱 심란했죠. 친구들이 말해주는 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우리 한 3개월만 떨어져 지내보자. 그럼 내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지 어떨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자기한테 우리 집 사정으로 부담 주긴 싫어. 난 괜찮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 그렇게 3개월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동안 묵묵히 저를 기다려주면서 선물을 보내주는 남편의 진심이 더욱 다가왔고 저는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죠. 물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던 선택이었죠. 그놈의 정이 뭔지 그걸 끊어내지 못한 바보 같던 그때의 제가 지금 생각해도 답답할 뿐이네요. 친정 부모님도 반대를 좀 하셨지만 밀어붙인 것도 크고요. 엄마, 일단 직접 한번 만나보고 사람은 정말 좋아요. 동생들이 좀 어려서 그렇지. 집도 화목하고 복작복작하고 좋잖아요. 아무래도 네가 맏며느리가 되는 거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을 거야. 네 생각처럼 그렇게 마냥 행복하지가 않아. 오히려 더 힘든 게 결혼 생활인데 괜찮겠어? 요즘 시대에 뭔 그런 말을 해.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면 되지. 네가 그렇게 좋다면 반대하지는 않으마. 김서방만 봤을 땐 사람은 됨됨이가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결국 상견례까지 진행이 되었답니다. 제가 신경 써서 좋은 한정식 식당으로 예약을 했는데요. 상견례 날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시부모 측이 30분 정도 늦어서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둘러 들어오던 시모가 친정엄마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너 나 모르겠어? 네? 잘 모르겠는데 누구신데 절 아세요? 매란중 이옥자, 기억 안 나? 너 양은이 아니니? 어머, 옥자 언니, 그 빨간 지붕집 옥자 언니 맞지? 그래, 세상에 너를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진짜 기가 막힌다. 너를 사돈으로 만날 줄 누가 알았니? 두 사람이 한동안 엄청 반가워하면서 상봉의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벙쪄 있었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중학교 시절에 같은 동네 살았던 1년 선후배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서 시모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친하게 지냈었고 친정엄마가 시모를 잘 따랐다나요? 아니 넌 그렇게 얼굴도 까맣고 키도 조그맣더니만 언제 이렇게 키가 컸니? 얼굴도 아주 고와졌다 얘. 언니도 그대로인데 뭐. 아니 그래도 사돈인데 존댓말을 해야 되겠죠 사돈? 아유 그런가요? 아니 근데 네가 의사 사모가 되다니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아주 팔자가 확 폈구나. 어머니 이런 자리에선 좀 자중해 주시죠.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아유 그러니? 난 반가워서 그렇지. 못난이 양은이가 의사 사모가 됐다는데 기가 막히잖아. 알고 보니 아주 여우였네. 딱히 별 볼 것도 없는데 어떻게 꼬셨대? 아니 계속 저 말을 반복하는데 나중엔 친정엄마도 표정이 점점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래도 뜻밖의 일이 있어서 그런지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끝났고 결혼식까지도 별 마찰 없이 진행되었어요. 시모랑 친정엄마 두 분이 연락을 직접 하셔서 그런지 결정도 더 빨리 되고 진행도 잘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에야 친정엄마가 거의 맞춰주고 희생을 했었다는 걸 알게 되어 분하지만 말이죠. 남편 회사 근처로 괜찮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동생들이랑 시부모가 처음 와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와, 대박! 이 냉장고 봐! 동영상도 볼 수 있어? 아,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 오빠, 나 여기서 살면 안 돼? 야, 눈치 없이 무슨 신혼부부 집에 사냐? 나 막차 끊기면 가끔 여기서 자고 가도 되지? 아이고, 돈이 좋긴 좋네. 의사 아빠 둔 게 좋긴 좋네. 아주 가구들도 삐까번쩍하고. 니네 친정집은 이거보다 더 좋냐? 양은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러 가고 싶네. 어머니, 아무리 예전에 알던 사이여도 이제 사돈인데 그렇게 이름 부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론 존대해주세요.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말이나 제대로 하고 살겠어? 근데 너는 네 집은 이렇게 꾸며놓고는
어떻게 시댁에는 뭐 하나 해줄 생각을 안 하니? 우리 집 냉장고가 10년이 다 돼간다. 너 사는 김에 하나 더 하면 좀 좋니? 내가 꼭 이렇게 말을 해야겠어? 어머니, 솔직히 집 구할 때도 친정아버지 돈 많이 받았고 혼수 채운 것도 다 제 돈으로 한 거예요. 저도 혼자 다 채우느라 부담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그렇게 돈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 내 주제에 무슨 새 냉장고를 바꾸니? 너 잘났다. 뭔 말을 못하게 한다니까. 그날도 시부모랑 시동생들 대접하느라 음식이랑 재료값을 엄청 들여서 한상 차렸거든요. 근데 시동생들이 또 치킨이며 피자까지 배달시켜 먹는 거예요. 가끔씩 올 때마다 무슨 작정이라도 한 듯이 뭐 사달라 뭐 시켜달라 하는데 동생들이니 안 사줄 수도 없고 진짜. 한 달에 몇 번씩 몇십만 원씩 나오니까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시동생들이 메시지 보내서 다음 주에 가도 되냐, 주말에 뭐 하냐 물어볼 때마다 가슴까지 덜컹할 정도였죠. 시모도 만만치 않게 전화를 해댔는데요. 딱히 용건도 없으면서 전화하면서 안 받으면 진짜 받을 때까지 계속하니까 점점 짜증이 치밀더라고요. 학원 강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전화를 안 받니? 우리 아들이야 바빠서 전화 못한다지만 너는 안부 전화 좀 자주 해라.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 오늘 아침에 뭐 먹었나? 별일은 없나? 전화했다. 부모가 전화하는 게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해야 되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요즘 전복이 풍년이라 아주 싸졌다고 하더라. 전복 먹은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도 참 좋아하는데 말이야. 대부분이 뭐가 먹고 싶다는 말이거나 시동생들 학원비나 학비에 대한 하소연이 줄을 이었죠. 아유, 이번 달에 제2 학원비 내야 되는데 또 돈이 모자르네. 아들이 바쁘니까 전화해서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너한테 전화 좀 해봤다. 이번 달 용돈 말고 좀 더 줄 수 있니? 양은이는 요즘 뭐하고 살길래 통 전화가 없다니. 하긴 양은이는 하나뿐인 딸내미 결혼까지 다 시켰지. 남편도 의사라 돈도 잘 벌지. 뭔 걱정이 있겠니? 걱정이 없으니까 얼굴도 그렇게 판판하겠지. 나는 그냥 맨날 학원비며 대학 학비 걱정에 아주 허리가 휜다. 어떻게 매달 돈이 이렇게 모자르는지 아주 내가 잠도 편하게 잔 적이 없고 대출도 갚아야 되는데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제 너도 우리 식구고 맏며느리인데 너도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니니?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부모님한테 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나 돈이 아쉬워서 달라고 하거나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제 주변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시모가 진짜 일주일에 5번은 전화해서 혼자 푸념을 해대고 그 끝은 다 돈 얘기예요. 돈 더 달라는 거죠. 저는 참다 못해 남편한테 말을 해봤죠. 요즘 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는 거 알아? 자기한텐 전화 안 하셔? 나 한창 바쁠 때 받을 때까지 하는데 나 너무 스트레스야. 그리고 맨날 아가씨 학원비 없다고 우는 소리 하시잖아. 어머니가 자기한테 의지를 하고 싶으신가 보지. 그거 좀 이해 못 해줘? 좀 살갑게 받아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요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까지 떨려. 돈 얘기하는 것도 너무 부담되고. 솔직히 당신 결혼 전부터 드리던 금액 그대로 드리기로 한 거 나로서도 많이 양보한 거야. 한 달에 150만 원씩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 내가 자기가 많이 이해해주는 거 다 알지. 그래도 우리 집이 부양해야 될 동생들 있는 거 다 알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당신도 각오는 해야지. 난 자기랑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지. 자기랑 같이 자기 집안 부양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런데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물론 내가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도울 순 있어. 근데 지금은 마치 맏며느리 들어왔으니까 나한테 다 해결하란 식으로 보여. 이건 아니지 않아? 아, 알았어. 뭘 또 그렇게 가시도쳐서 말을 해. 내가 어머니랑 말해볼게. 사실 어머니가 기댈 때가 우리뿐이니까 당신도 좀 어머니한테 사근사근하게 대해줘.
남편에게 말을 해봤자 며칠 좀 전화가 뜸할 뿐이었죠. 제가 일부러 전화를 피하니까 이젠 전화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어머니, 어디가 다치셨길래 피가 난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아, 뭐 별건 아니고 그냥 파 다듬다가 조금 다쳤다. 아, 그건 그렇고 내가 저번에 보낸 전기세 봤니? 아니, 무슨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원 내가 기함을 했다. 아유, 그거 내고 나면 또 생활비 빠듯하겠어. 아버님도 그래도 일하셔서 월급 받아오시는데 어떻게 매일 생활비가 모자르신데요? 저번 달에도 그래서 200만 원 보내드렸잖아요. 이젠 저희 생활비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너야 빵빵한 친정 있는데 무슨 걱정이니? 그나저나 니네 엄마는 뭐하고 사는데 연락이 통 없니? 그러지 말고 니네 엄마한테 연락해서 같이 좀 보자고 해라. 아니면 니네 친정집에 좀 같이 가서 밥이나 먹으면 어떠니? 친정집에서요? 글쎄요. 그건 친정어머니가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즘 바쁘셔서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참나, 너는 뭐만 물어보면 다 안 된다더라? 일단 물어보긴 할 것이지 단숨에 안 된다고 하니? 너한텐 뭔 말을 못하겠다. 끊어라. 진짜 별 요구를 다 한다 싶었죠. 그렇게 잠잠하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며칠 후 친정엄마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좀 되니? 아버지 세미나 가셔서 주말에 집이 비는데 집에 놀러 올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오는 김에 시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와. 시어머니를요? 갑자기 왜요? 그냥 나 혼자 갈게요. 어릴 적 아는 언니인데 집에 한 번은 초대해야지. 네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모셔와. 엄마, 사실대로 말해봐요. 시어머니 전화 왔죠? 뭐라고 해요? 혹시 집에서 밥 먹자고 했어요? 아유, 그래.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진 매일 전화 와서는 일도 안 하는데 뭐 하냐면서 우리 집에 좀 오고 싶다고 떼를 쓰지 뭐니. 너까지 들먹이길래 내가 안 부를 수가 없더라. 그래서 마침 아버지 안 계실 때 오라고 한 거니까 너도 그냥 하루만 와서 거들어. 그렇게 주말에 시모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솔직히 평수만 좀 넓고 그냥 보통 아파트예요. 근데 시모는 들어가자마자 궁시렁대면서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집이 엄청 넓네. 아주 우리 애들 셋이 축구해도 되겠어. 이런 데서 세 식구만 사는 건 낭비 아니니? 전기세도 많이 나오잖아. 아, 원래는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같이 살았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그냥 집이 다 똑같죠 뭐. 어머니,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존댓말 해달라고 제가 그러지 않았나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사돈인데 예전에 알던 동생이 아니잖아요. 아니, 말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걸 어쩌니? 아무리 사돈이 됐어도 여지껏 세월이 있는데 갑자기 존댓말이 되니? 그리고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너는 어디 버르장머리 없게 말꼬리를 잘라? 괜찮아. 우리끼리 있을 땐 이해해드려. 나도 언니가 존대하면 더 어색하니까. 자자, 어서 와서 먹기나 합시다. 그래도 사돈 온다고 많이 차려놨네. 아이고, 갈비에다가 회까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막내도 데려올 걸 그랬네. 걔가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맨날 돼지고기 뒷다리만 사다가 먹인다니까. 에휴, 내 팔자야. 누구는 이렇게 떡 부러지게 해놓고 사는데 난 언제 이런 데 살아보나. 고기 넉넉하게 했으니까 갈 때 다 싸줄게요. 가져가서 애들 먹여요. 너도 좀 싸줄게. 가져가서 김서방 저녁 차려줘. 시모가 얼마나 옆에서 개걸스럽게 먹는지 가뜩이나 입맛 없는데 입에 밥이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이 많은 음식을 하려고 친정엄마가 고생했을 생각하니까 괜히 짜증도 나고요. 시모도 일 안 하고 집에만 있는데 솔직히 저 불러서 밥 한 번 제대로 차려준 적 없거든요. 맨날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에 반찬들도 반찬통 그대로 내놓고 먹으라는데
비위상해서 안 먹고 온 날이 더 많았죠. 양은아, 물 좀 떠와. 아유, 목 막혀. 제가 가져올게요. 엄마, 앉아 계세요. 양은아, 이거 깻잎 좀 더 가져와. 이 명란젓 아주 맛있다 얘. 나 갈 때 좀 싸줘. 밥 먹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친정엄마 이름을 불러가면서 뭘 시켜 먹는지 진짜 기가 막힌 거 있죠? 아니, 옆에 있는 며느리한테 시키던지 사돈 이름 찍찍 불러가면서 명령조로 말하는 건 지금 싸우자는 거 아닌가요? 원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엄마도 얼굴이 어두워지시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저도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데 밥을 다 먹은 시모가 이번엔 무슨 어디 마을 관리가 집 순찰하듯이 집을 샅샅이 훑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긴 너 결혼하기 전에 살던 방이니? 여자애 하나 사는데 뭐 이리 넓어? 우리 집 거실만 하네. 아이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 아주 공주로 살았네. 그러니 지금 아파트는 뭐 눈에도 안 차겠지.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근데 어머니,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왜? 밥 잘 먹고 뭐 기분 안 좋을 게 있어? 근데 아까부터 말을 좀 기분 나쁜 것처럼 하셔서요. 듣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무슨 문제 있나 물어본 거예요. 너야말로 너무 날 서 있는 거 아니니? 집 좀 구경하게 비켜봐라. 양은아, 여긴 네 방이니? 세상에, 안방 안에 안마의자가 있네. 좀 해도 되지? 거긴 그래도 우리 침실이라 좀 그래요. 나와요, 언니. 아유, 다 아는 사이에 뭐가 부끄럽다고. 나 등이 너무 찌뿌둥해서 그래. 10분만 해볼게. 아유, 좋다. 아우, 힘이 엄청 세네. 이건 한 얼마나 하나? 우리 집에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시모가 은근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길래 그냥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엄마가 발 동동거리는 모습도 보기 싫고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짜증났거든요. 안마의자 소리가 멈췄는데도 시모가 나오지를 않길래 다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이번엔 엄마의 드레스룸을 털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입고 다녀? 무슨 나이 먹은 여자가 이런 색을 입고 다닌대? 팔자도 좋네. 스카프는 왜 이렇게 많아? 아, 내가 추위를 많이 타서 가을부터 꼭 스카프를 하고 다녀요. 애아빠가 출장 갈 때마다 하나씩 사다 준 게 꽤 많죠. 난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바깥 양반이 자상도 하네. 돈도 잘 벌고 의사에다가 너는 잘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남자를 만났어?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해봐봐. 어떻게 꼬셨어? 뭘 꼬셔요?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불편하네요. 우리 남편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꼬시고 말고 해요. 뭐래 또 자존심은 있나 봐. 농담이야, 농담. 근데 이거 진짜 색깔 예쁘다 얘. 근데 너한텐 좀 안 어울리는데. 이거 나 줘. 나한텐 잘 어울리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남의 물건을 뺏어가듯이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럼 뭐 네가 하나 사줄 거야? 이거 명품 같은데 그럼 네가 사주던지. 아유, 가져가요. 괜찮아, 괜찮아. 나눴으면 좋지. 친정엄마가 제 등 뒤를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더 말을 못했는데요. 시모를 집까지 차로 데려다 줬는데 엄마가 싸준 음식들을 가득 들고 가는 모습이 왜 이리 얄밉게 보이던죠. 저는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죠. 고기랑 과일 다 챙겨간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엄마 옷장까지 다 뒤지고 명품 스카프까지 가져간 건 좀 아니지 않아? 아무리 아는 사이래도 몇십 년 만에 만났고 이제 사돈이잖아. 근데 엄마한테 너무 함부로 하셔서 나 진짜 기분 나빴어. 우리 엄마가 좀 푼숙기가 있으시잖아. 장모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아, 그리고 나 보너스 받았으니까 그 돈 당신 다 줄게. 그걸로 장모님 새 스카프를 다시 사드리던가 다른 거 갖고 싶은 거 사드려. 진짜야? 이번에도 시댁에 다 갖다 드릴 줄 알았더니 웬일이야? 알았어. 고마워. 엄마한테 말할게.
의외로 남편이 쿨하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해결을 해주니까 좀 놀라웠죠. 그렇게 다시 평화를 되찾나 싶었는데 시모가 득달같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네 남편이 나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잔소리를 해댔는지 알아? 내가 사돈집 가서 밥 한 번 얻어먹은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 아니 그렇게 싫었으면 오지 말라고 하던가. 왜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그리고 스카프가 몇십 개 있는데 그중에 그거 한 개 가져온 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 보통은 사돈댁에 찾아가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머니 동생도 아니고 일하는 도우미도 아닌데 그렇게 대하신 것도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 나한테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하던가. 왜 우리 아들한테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 우리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 그리고 뭐? 스카프 살 돈을 기어이 받아냈다며? 그럼 내가 스카프 다시 줄 테니까 그 돈 놔줘. 내가 그 돈으로 새 걸 사서 쓰는 게 맞지. 네 엄마한테 다시 새 걸 사주는 게 맞는 행동이야?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 안 하셨으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왜냐하면 친정엄마가 필요 없다고 어머니한테 용돈을 더 드리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퍼부으시니까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그리고 이번 달엔 저도 마이너스가 나서 생활비 드리진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끊는 순간까지 어찌나 시모가 아글아글 쓰던지 귀가 다 얼얼할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시모의 전화를 다 차단해버리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죠. 2달이 딱 되니까 제가 생활비 보내는 날짜가 다가오자 남편부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머니가 나한테 매일마다 전화와서 울고불고 난리셔.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생활비 때문에 요즘 더 그러시는데 이번 달엔 보내드릴 거지. 이번 달에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적자가 한두 푼이어야지.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집에 오래. 한 가족인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이번에 가서 잘 풀고 오자, 응? 남편이 며칠 동안 애원을 하길래 결국 주말에 시댁에 갔죠. 돈이 무섭다고 시모부터 시동생들까지 저를 대하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이 하는 말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사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다. 이거 스카프 한 번도 안 했다. 자, 여기 돌려줄게. 내가 미안했다고 전해줘라. 제가 한마디도 안 하자 시모가 눈치를 계속 보더라고요. 근데 이번 달 생활비는 줄 거지? 내가 저번 달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네 시아버지가 급하게 대출까지 받았어. 그래 여보, 이번 달은 내가 200 드리려고 해. 괜찮지? 다 같이 가족인데 이렇게 힘드신다는데 조금만 더 이해해줘. 저는 시댁에 있는 동안 별말하지 않고 그냥 자리만 지키다가 나왔는데요. 남편이 바로 돈을 입금해주니까 시모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좋아하더라고요. 결혼한 순간부터 매일 돈돈거리는데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았죠. 저는 친정엄마한테 스카프도 돌려드리고 제 돈으로 새 스카프도 하나 더 사드렸죠. 그렇게 일단락되고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시모의 생일이어서 제가 큰마음 먹고 유명한 한우갈비 식당으로 시댁 식구를 모두 데려갔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시부모와 시동생들이 잔뜩 시키고 있더군요. 근데 시모 목에 낯익은 스카프가 걸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봤는데도 그 스카프가 맞더군요. 제가 뚫어져라 보니 시모가 아차 싶었는지 슬그머니 손으로 가리더라고요. 아니, 저번에 니네 엄마 만났는데 나한테 자꾸 주더라고.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굳이 주더라니까.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친정집에 가셨던 이후로 우리 엄마를 또 만나신 거예요? 어? 아니, 그냥 언니 동생 사이로 몇 번 만났다. 뭐 매번 만날 때마다 너한테 허락이라도 받아야 되니? 암튼 이건 나도 진짜 받기 싫었는데 네 엄마가 아주 사정을 하면서 줘서 받은 거니까 나 잡을 생각 말고 네 엄마한테 물어봐. 열은 받았지만 일단은 시모 생일이고 엄마한테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참았죠. 그렇게 갈비가 나오고
다들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어린 시동생들이 아주 좋아하면서 잘 먹는 걸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여기 진짜 유명한 데인데 부자 새언니 돈 덕에 엄마 생일에 이런 데도 와보네. 엄청 많이 먹어도 되죠? 아가씨, 저 부자 아닌데. 그래도 오늘은 많이 먹어요. 제가 쏠 테니까요.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며느리가 생일이라고 밥도 사주고 기분은 좋구나. 잘 먹으마. 너희 엄마도 내 생일이라고 하니까 아주 비싼 데서 밥을 사주더라. 그런데도 아주 척척 다니고 역시 팔자 좋은 여편네는 다르더라니까. 여편네라뇨. 여전히 기분 나쁘게 말하시네요. 제가 어머니한테 여편네라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넌 또 시작이니? 오늘 내 생일인데 오늘까지 기분을 잡쳐야겠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니? 솔직히 니네 엄마 별것도 아닌데 의사 남편 만나서 팔자 고친 거지. 다 고만고만하게 살아서 내가 그 집 사정 누구보다 잘 아는데 어떻게 개주제의 의사를 만났는지. 참나, 어머니가 우리 엄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결혼 전에 무슨 일 했는데요?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후려치는데요? 너는 네 엄마지만 난 네 엄마를 어릴 때 고만고만할 때 봤잖아. 그럴 깜냥이 아닌데 팔자를 폈으니까 내가 신기해서 한마디 한 거다. 너무 고깝게 듣지 마라. 아가씨가 밖에서 어머니를 그딴 식으로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안 나쁘겠어요? 누가 자기 엄마 욕하는데 참고 있으면 그게 자식이에요? 아니, 말해보라고요. 우리 엄마가 결혼 전에 무슨 일 했는지, 무슨 대학 나왔는지 알고 말하는 거냐고요, 지금. 얘가 왜 좋은 날에 소리를 질러? 네 엄마가 뭔데? 그래, 얼마나 잘났는데? 뭐 니네 아빠랑 같은 대학이라도 나왔어? 맞아요. 우리 엄마 약학대 졸업했고 몇 년 전까지 약사였어요. 그것도 엄청 큰 대형 약국 운영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아니어도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뭔데 우리 엄마가 여우라느니 의사를 후렸다느니 그딴 상스러운 소리를 하냐고요. 뭐? 약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걔가 약사면 나는 변호사다. 중학교 때 공부도 못했는데 무슨 약사를 했대? 아니, 무슨 10대 때 2년 알던 걸로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약사 면허증 보여줘요? 대학교 졸업장 보여주냐고요? 그럼 어머니는 뭐 했냐고요? 무슨 대학 나왔냐고요? 대학 나오지도 못했죠? 그쪽이 뭔데 남이 살아온 인생을 도매급으로 후려치냐고요? 내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 진짜 급도 안 되면서 누가 누굴 후려치는지 진짜. 야, 너 하는 짓을 보니 네 엄마랑 아주 똑같구나. 아주 얌전한 척 하더니 본색을 드러내네. 이게 어디서 시어미한테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 너 당장 엎드려서 싹싹 빌어. 내가 오늘은 절대 못 넘어가. 네가 우리 집이 기운다고 무시를 하는 건 진작 알았는데 이대로 가다가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겠어. 당장 머리 받고 싹싹 빌으라고. 내가 왜 빌어요? 누가 잘못했는데. 당신도 옆에서 다 봤지? 나한테 참으라고 말릴 생각하지 마.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제 등 뒤로 시모가 나오면서 악을 쓰더라고요. 야, 너 가기만 해봐. 너 갈 거면 계산하고 가. 돈 내고 가라고. 야! 끝까지 돈돈거리는 시모가 진짜 징글징글했죠. 저는 진짜 더 이상은 시모와 얼굴을 보고 살기는 힘들겠다고 생각했어요. 시댁과 연을 끊을 수 없다면 남편하고라도 끊어버려야 제가 정상적으로 숨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 후에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저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다음 날에 친정엄마가 전화가 계속 오길래 받았더니 아주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와라. 아주 난리가 났다. 아이고, 네 시어머니가 와서 아주 난리를 친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왔다고요? 내가 바로 갈게요. 그 길로 당장 친정집에 들어가 보니 세상에
시모가 친정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장 사진들을 찍고 남편한테 보내고 당장 오라고 했죠. 시모가 소리를 지르는 것도 동영상으로 다 남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집에 와서? 오냐, 네가 드디어 왔구나. 내가 그렇게 전화해도 받지도 않더니만 여기 와서 깽판을 치니 바로 면상을 들이대네. 너는 시어미가 아주 개떡으로 보이지? 나보다 잘 산다고 지금 유세 떠냐? 참나, 여기 와서 지금 난리치는 게 누군데 피해자인 것처럼 말을 해요? 도대체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여기 와서 행패해요? 당장 나가요, 당장. 저는 시모를 현관문 쪽으로 밀었어요. 그러자 시모가 제 손목을 확 꺾더니 저를 팍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진짜 나한테 무슨 원수를 졌나? 정신병자처럼 뭐 하는 짓이야? 남의 귀한 딸한테 왜 손을 대? 엄마가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서 마구 흔들었어요. 그러자 시모가 악을 쓰면서 친정엄마의 팔이며 몸을 마구 꼬집고 핥히기 시작했죠. 제가 시모를 잡고 말리자 이번에는 저를 사정없이 핥히는 거예요. 제 손목에 시뻘겋게 자국이 나고 피까지 맺혔답니다. 그걸 본 친정엄마가 똑같이 시모를 핥히고 밀어버렸답니다. 진짜 사돈이라고 참아주니까 내가 진짜 네 동생인 것 같아? 어디서 진짜 급도 안 되는 게 사돈이라고 별 요새를 떠는 거 다 받아주니까 내가 아직도 같은 동네 사는 중학생으로 보이니? 그래, 면상도 어디 빻아놓은 것처럼 생긴 게 의사 남편 만나 사는 게 아주 안 이꼬워 죽겠다. 그 얼굴로 어디서 잘난 척이야? 참나, 너는 뭐 잘나고 이뻐? 그 나이 먹어서 지가 이쁜 줄 아나 봐. 진짜 하는 짓이 고가워 죽겠네. 우리 딸한테 내가 약사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된다고 했다며? 야, 나 중학교 때도 전교에서 놀았어. 너는 공부를 쥐똥도 안 해서 관심도 없었겠지만 나 약국할 때는 우리 남편보다 돈 더 많이 벌었어. 너가 막 살았다고 다른 사람도 다 인생 막 산 것 같아? 그때 마침 친정아버지가 들어오셨죠. 집안에 벌어진 꼴을 보고 놀라서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시모도 친정아버지는 어려운지 온 매무새를 가다듬는 게 웃겼죠.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 여자는 누구야? 사돈 아니야? 내가 여지껏 당신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저 여자한테 얼마나 당하고 살았는지 알아요? 내 딸 볼모로 잡고서는 허구한 날 전화해서 밥 사달라 옷 사달라 하질 않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질 않나? 여지껏 빌려준 돈만 해도 자그마치 1,0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엄마,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저 여자한테 한 달 생활비를 얼마나 주는데? 시모는 꿀먹은 덩어리라도 된 양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그때 또 마침 남편도 허겁지겁 달려들어왔죠. 남편이 구석에 앉아있는 시모를 보고는 갑자기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엄마 얼굴이며 팔에 저 상처는 뭐야? 너 며느리가 돼서 우리 엄마 때렸냐? 나랑 우리 엄마 얼굴은 안 보여? 어떻게 날 때릴 수가 있어? 먼저 나랑 우리 엄마 때리고 이 집 와서 깽판 친 건 저 여자야. 시어머니한테 저 여자? 난 진짜 네가 이렇게 되바라진 여잔 줄 몰랐다. 고분고분한 거 보고 우리 부모님한테 잘할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만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때려? 니네 집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냐? 너야말로 지금 어디서 행패야? 우리 부모님은 안 보여? 그때 말없이 지켜보던 친정아버지가 다짜고짜 남편한테 주먹을 날리셨어요. 개뿔도 없는 것 사위로 걷어줬더니만 네가 우리 딸을 감히 그딴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보니까 네 엄마나 너나 하는 짓거리가 똑같다. 너 당장 우리 딸한테서 떨어져. 당장 이혼해.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우리 딸한테서 네 놈 떼어낼 테니까.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네 엄마랑 꺼져. 그리고 네 엄마가 오늘 우리 집에서 한 짓들도 절대 가만 안 둘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친정아버지가 무섭게 말하시자 남편이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지네 엄마 팔을 잡아 끌고 나가더라고요.
아버지는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어요. 박변, 나야. 내일 당장 우리 딸 상담 약속 좀 잡아줘. 그리고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집안 엉망으로 만들면 벌금이 얼마나 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말 좀 해줘봐. 저는 한없이 울고 계시는 엄마를 다독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죠. 저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은 엄마에게 너무 죄송해서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시모보다 지금에서야 알게 된 남편놈의 진심에 더 충격을 받았고요. 저는 반드시 갚아주고 이혼하리라 결심했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 안 한다고 했지만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소송 기간은 진짜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시간이랍니다. 심적으로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소송 시작하고 저는 바로 신혼집으로 향했답니다. 집엔 왜 기어들어왔어? 이혼하자며. 네가 다 잘못해놓고 돈 있다고 비싼 변호사 써서 소송하면 그만이야? 난 절대 이혼 못해주니까 어디 한번 이혼할 수 있나 보자고. 내가 잘못했다고? 지나가던 똥개가 웃겠다. 니네 엄마나 재판에 출석 잘하라고 그래. 안 나간다고 우겨봤자 더 힘들 거야. 시어머니를 무단 침입에 뭐? 재물 손괴죄? 그딴 걸로 고소를 하는 며느리가 어딨냐? 진짜 너는 뉴스에 나오래야. 너처럼 독한 여자랑 결혼을 했다니 내가 미친놈이다. 그럼 미친년이랑 왜 이혼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집이 니네보다 잘 살아서 뭐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그러길래 콩고물이라도 먹으려면 너야말로 고분고분하게 살았어야지. 너랑 말하는 것도 진짜 지겨우니까 본론만 말할게. 당장 짐 싸서 꺼져. 내가 우리 집에서 왜 나가? 여기서 살기 싫으면 네가 나가. 나도 여기 3천만 원 전세금으로 냈잖아. 나도 권리 있어. 전세 나갈 때까진 여기 있을 거야. 이 집이 얼만데 고작 3천만 원 냈다고 권리 운운을 해? 내가 당장 네 통장으로 3천만 원 보내줄 테니까 꺼지라고. 여기 내 집이니까 내가 집주인이야. 못 믿겠으면 이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던가. 뭐? 네가 집주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 집 매매가가 얼만데? 평생을 후진 빌라에서 산 너랑 부모님이 약사의 의사인 나랑 같니? 진작에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내 집이야. 올해 남자라고 너 자존심 상할까봐 그냥 전세 구했다고 말했던 건데 지금 와선 그러길 참 잘한 것 같다. 내 명의인 거 알았으면 너나 네 엄마가 얼마나 이 집을 탐냈겠어? 등기부 등본을 뚫어져라 보던 남편이 갑자기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세를 고쳐서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있죠? 여보, 난 진짜 당신 사랑해. 알잖아. 사실 자기가 너무 우리 집에 막 하길래 나도 똑같이 대해본 거야. 난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해. 자기를 내 인생에서 빼면 내 인생엔 아무것도 없어. 나 진짜 이제 자존심 다 버리고 말할게. 여보, 사랑해.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이 우리 엄마 보기 싫다면 나도 인연 끊을게. 당신만 위해서 살게.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구는구나. 나야말로 당신이 이런 남자인 줄 몰랐어. 내일까지 여기서 안 나가면 사람 시켜서 짐 싹 내다 버리고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집에서 나가기나 해. 저는 제 발목을 부여잡는 남편의 손을 확 뿌리쳐버리고 신혼집을 나왔어요. 시모 역시 친정집 앞에 와서 친정엄마한테 빌었지만 소용없었죠. 양은아, 아니 사돈 어른,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사돈이 너무 좋아 보여서 꼴의 질투에 눈이 멀었었나 봐요. 제발 고조마는 취하해 주세요.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감옥에 가나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자기 행동에 어떤 책임이 있을 거란 생각 못해요? 남의 집 들어와서 비싼 물건들 집어던질 때 결과를 생각했어야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찾아오지 말고. 우리 애들 절대 이혼 안 합니다. 우리는 계속 사돈이에요. 사돈끼리 고소하고 싸우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친정엄마가 차갑게 대꾸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모는 한동안 주저앉아 있다가 힘없이 가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변호사와 함께 남편과 시모를 칼같이 차단해서 그 이후로는 다행히 만나지도 마주치지도 않았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3개월이 지나고 제가 승소해서 이혼을 확정할 수 있었죠. 시모도 죄물 손괴죄로 700만 원 벌금 내고 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가진 게 없어서 위자료도 못 받았지만 저는 그딴 거 안 받아도 이혼했단 것만으로도 행복했답니다.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이 자꾸 연락이 와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따로 독립해서 친정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짧았지만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끝내니 혼자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제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항상 재미있게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집 근처 숲길을 산책해요. 산책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다양한 꽃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꽃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꽃마다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꽃 피우는 시기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젊은 시절이 가장 행복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60살, 70살이 돼서야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꽃은 이미 피었나요? 아니면 아직인가요?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꽃이 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하루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원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 행복의 꽃을 피우기 전까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께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에게는 2살 터울의 자녀가 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시어머니와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를 아주 싫어했어요. 유난히도 무더웠던 10년 전의 여름날,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곳엔 시어머니와 저보다 3살 많은 손위 신우가 있었는데요. 나는 너가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다 들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 순철이가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야. 그러니 앞으로 살면서 나에게 며느리나 가족으로 인정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대쪽 같은 우리 엄마 성격에 널 쫓아내지 않고 결혼시킨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솔직히 너가 인물이 뛰어나기를 하니 아니면 순철이처럼 좋은 회사에 다니기를 했니? 그런다고 잘 사는 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넌 고아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집에서 너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아. 알겠어? 에이, 다들 왜 이러실까? 우리 현이는 엄마랑 잘해본다고 학가까지 생각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 산다잖아. 솔직히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 마음만이라도 예쁘게 좀 받아줘요. 너는 지금 결혼했다고 네 아내 편드는 거냐? 나는 그런 팔불출아들 절대 못 본다. 그리고 제가 순수한 의도로 나랑 같이 산다고 하는 거겠니? 친정 부모 없고 마땅히 오갈 데도 없으니 그냥 이 집에서 산다는 거겠지. 아니냐?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솔직히 나는 분가해서 살자고 했어요. 그런데 현이가 같이 살면서 엄마랑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해서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이한테 마음 좀 열어줘요. 김순철, 한 번만 더 그렇게 네 아내 편들면 앞으로 네 아내는 더 힘들어질 줄 알아? 그리고 이연이 너는 지금 여기 서서 뭐하니? 이 시험이랑 신우이 굶길 셈이냐? 얼른 부엌에 가서 저녁 준비 안 해? 저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후다닥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요새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자신의 의견을 똑부러지게 말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게다가 시댁은 꽤 잘 살았지만 저는 고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시댁은 예전에 사업을 크게 하셨던 시아버지 덕에 아주 잘 살았어요. 그 덕에 신우나 남편은 돈 걱정 없이 공부하여 신우는 대형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우와 남편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신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이 연애를 시작할 무렵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시아버지의 재산이 워낙 많으셨고 자식들도 많은 돈을 벌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단둘이 살았고 제가 20살이 되던 해 엄마마저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일만 하시며 사시던 엄마에게 간경화가 와서 간이식을 해야 하는데 유일한 가족인 제 간은 조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돈도 없고 어디에 도움도 청할 곳이 없어서 수술을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엄마를 보내드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세상에 혼자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집안 차이가 났기에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를 아주 못마땅히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겁도 없이 시댁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게는 친정도 없으니까요. 시댁에 처음으로 입성한 날 시모와 신우에게 싫은 소리를 잔뜩 듣고 기가 푹 죽어 음식을 차렸습니다. 저도 같이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자 시모는 버럭 화를 내셨어요. 아까 내가 한 말 못 들었니? 난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은 너랑 같이 밥도 먹지 않겠다는 뜻이야. 너는 우리가 밥 먹을 동안 잔심부름하다가 나중에 먹어라. 어떻게 며느리가 첫날부터 같이 겸상을 할 생각을 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국은 왜 이리 싱거워? 간을 한 거니 만 거니? 반찬은 또 왜 이리 싱겁고 짜고? 다들 왜 이리 트집이에요? 맘만 있는데. 그리고 엄마, 현이가 내 아내인데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럼 너네 둘이 따로 나가서 먹든가. 나는 아직 쟤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남편은 저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욱 저를 못마땅히 여기셨습니다. 신우 역시 제가 한 음식 하나하나를 트집 잡으며 어떻게든 구박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저의 눈물겨운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기에 종종 올라오는 사연들처럼 저를 괴롭히거나 억지를 부리시지는 않았어요. 다만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집안일이나 시간에 맞춰 식사 준비를 안 하면 호되게 혼내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을 다 하면 제가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근처에 살며 매일 반찬 가지러 오는 신우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시댁에 들어와서 산 지 2달 정도 지났으려나요? 그날도 학원에 출근하기 전인 오전 시간에 우리 집에 왔습니다. 옳게 이리 와봐. 창틀에 먼지 좀 봐. 도대체 청소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 먼지를 다 우리 엄마가 먹고 내 동생이 먹는다고. 아니 너가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집안일 하는데 청소 안 해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사람이 태어났으면 밥값은 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신우는 시댁만 들렀다 하면 꼭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눈치가 보여 신우에게 대들지도 못했죠. 어차피 제가 사는 집이니 당연히 청소는 깨끗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제게 웬 도시락통 하나를 건넸어요. 이제 매일 너가 내 도시락 좀 싸. 갑자기 웬 도시락을 싸요? 이번에 학원 규모가 커지면서 선생님이 없어서 나도 강의하느라 저녁 먹으러 나갈 시간이 없네. 그래서 너가 내 도시락 좀 싸야겠어. 사실 시어머니가 갓 지은 밥만 드시고 반찬이나 국도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드시지를 않으셔서 끼니마다 새로운 밥과 반찬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냉장고에는 바로 해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들이 가득했지요.
음식이야 매번 하는 것이니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매번 반찬들을 다 가져가면서 자기 도시락조차 싸지 않으려고 하는 신우가 너무 얄미워 보였습니다. 저도 어머니 식사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바빠요. 그리고 형님, 매번 제가 한 반찬들 다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거로 형님이 직접 도시락 싸세요. 더 많이 컸다? 형님이 시키면 그냥 네 하면 될 것이지 어디서 지금 말대답이야? 신우의 앙칼진 목소리에 방에서 쉬시던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란이냐? 순자 너는 왜 큰 소린데? 내가 쟤한테 도시락 싸달라니까 제가 못하겠다잖아. 엄마, 쟤 요새 너무 편한가 봐. 신우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너는 그냥 도시락 싸달라고 하면 알겠다고 할 것이지 뭘 그리 소란을 만들어. 오늘부터 무조건 너가 순자 도시락 싸도록 해라. 이 일로 더 말 나왔다가는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시어머니는 역시 신우 편이었고 이 집에서 쫓겨나면 오갈 데가 없던 저는 그날부터 신우의 저녁 도시락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우가 웬 보따리 하나를 제게 던졌어요. 요새 강의 끝나고 집에 오면 밤 11시야. 너무 시간이 늦기도 하고 피곤해서 말인데 네가 내 속옷 좀 빨아. 내 속옷 다 실크라서 세탁기에 돌리면 안 되고 무조건 손빨래해야 해. 속옷, 손빨래요? 아니 형님, 인간적으로 본인 손빨래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속옷 보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부끄러울 것 같은데. 같은 여자끼리 뭐가 불편해. 그리고 이 집의 집안일은 당연히 며느리인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신우는 본인이 입던 속옷까지 손빨래하라고 명령하는데 죽어도 그 일은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도시락이야 매일 하는 음식을 통만 바꿔서 담는 것이니 충분히 하겠지만 속옷 손빨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고 했고 당연히 신우는 이번에도 불같이 화를 냈고 그 소리에 어제처럼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왜 또 소란이야? 무슨 일인데? 내가 쟤한테 내 속옷 빨래하라니까 싫다네? 이 집에 며느리로 왔으면 당연히 내 속옷 빨래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번에도 당연히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은 의외였어요. 순자야,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닌데 네 속옷은 당연히 네가 빨아야지. 내가 너를 그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가르치더냐? 그 보따리 다 챙겨서 다시 니네 집에 가져가. 그래도 쟤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 내 속옷 하나 못 빨아? 그래, 제가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네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순자는 얼른 가고 너는 이제 곧 점심시간이니 부엌에 가서 밥이나 해라. 시어머니의 말에 신우는 나가고 저는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서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어요. 원래부터 저를 싫어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 서러웠습니다. 그러나 친정도 없고 변변한 친구도 없던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저의 속사정을 말하지 못했어요. 제 남편에게도요. 사실 남편은 그 당시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도 충분히 힘든 남편에게 저의 신세 한탄까지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속으로 사귀고 사귀면서 미련하고 멍청하게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첫 생신날이 왔어요. 시어머니는 인정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인데 잘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가 평소에 잘 드시던 음식들을 한상 차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학원도 하루 쉬고 온다던 신우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제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회사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철야 근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생신상에는 시어머니 혼자 앉게 되었어요. 생일인데 자식들 하나 없이 너만 있구나.
혼자 먹기 쓸쓸한데 너도 같이 먹자. 네? 저도 여기 같이 앉아도 돼요? 무슨 같은 말을 2번씩이나 하게 만드니? 이제 너도 같이 먹자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는 시어머니가 호환 마마보다 무서웠지만 그래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자고 하시니 드디어 제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는 쓸쓸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으로 기쁜 날이었네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조금씩 말을 걸어주시기 시작했고 저는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하니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많이 시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준비는 계속해야만 했는데요. 입덧을 시작하면서 입맛이 이상하게 변하고 밥 냄새조차도 맡지 못하겠더라고요.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기운이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 출근한 뒤로 아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누워있으면 어떡해? 밥 준비 안 해?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해서 어지러워서 도무지 못 일어나겠어요. 오늘 하루만 대충 짜장면 같은 거 시켜 드시면 안 될까요? 짜장면 같은 소리 안 해. 나는 말이다. 순자랑 순철이 임신했을 때 그렇게 입덧을 했어도 시어른들 식사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었어. 그깟 임신 한 번 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어른을 모시고 사는 거면 네 아픈 것쯤은 참고 숨길 줄도 알아야지. 애가 어쩜 저렇게 생각이 없어, 생각이. 얼른 일어나서 밥 안 해?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거야?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입덧으로 헛구역질을 하면서 반찬과 국을 끓여 점심상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입덧을 하니 제대로 간을 맞추지 못했고 결국 시어머니한테 또 한 소리를 들었어요. 국은 왜 이래 짜? 반찬들은 또 왜 이래 싱겁고 밥은 이게 뭐니? 죄송해요. 입덧해서 그런지 간을 못 맞추겠어요. 네가 지금 이 집에 들어온 지가 벌써 2년째인데 입덧 좀 한다고 간을 이렇게 못 맞춰? 이제는 간을 보지 않고도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해라. 제가 무슨 장금이도 아니고 간을 보지 않고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낸답니까?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의 이런 속도 모르고 음식이 간에 맞지 않으면 크게 혼을 내셨어요. 그래도 다른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다 해주셨는데 신우는 그게 정말 싫었나 봅니다. 하루는 제가 설거지를 하는 대신 시모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우가 온 거예요. 엄마가 청소하는 거야? 야, 너 지금 임신했다고 감히 시어머니한테 집안일을 시켜? 미쳤어? 순자야, 그냥 둬라. 내가 운동할 겸 해서 청소하는 거야. 현이도 지금 설거지하느라 바쁘잖니.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가 왜 집안일을 해? 제가 설거지 다 하고 청소하면 되지. 신우는 크게 화를 내며 내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지만 시모가 막아주셔서 다행히 큰 화는 면했습니다. 그 뒤로도 저만 보면 신우짓을 하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화내는 형님을 뜯어 말렸어요. 이렇게 마음을 많이 열어주신 시어머니 덕에 저의 결혼 생활은 점점 편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둘째를 낳고 그 아이가 4살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여전히 신우는 학원 원장으로 잘 나갔고 남편은 일이 더 바빠져 집에 아예 못 들어오는 날도 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호텔 뷔페 식사권인데 이번에 엄마 친구들이랑 가서 식사하셔. 현이 너도 같이 가서 먹든가. 단 한 번도 시댁에 베푼 적 없던 신우가 호텔 뷔페 식사권을 시어머니와 제게 건넸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가족들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일로 이렇게 좋은 것을 주나 싶어 조금 이상했어요. 현이가 나 따라와봤자 좋겠니? 그냥 혼자 친구들이랑 가마. 현이 너는 집에서 쉬어라. 그래도 같이 가. 친구들한테 며느리도 보여주고 좋지 뭐. 그리고 엄마 혼자 갔다가 길이라도 헤매면 어째?
신우는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자꾸 저더러 같이 가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말했죠. 다음 날 저는 시모를 모시고 가려고 했으나 시모 역시 그냥 혼자 다녀오는 것이 마음 편하다며 나가셨죠.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으려나요? 누군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더라고요. 벌써 시어머니가 오셨나 했는데 나가보니 신우였습니다. 뭐야? 너 엄마랑 밥 먹으러 안 갔어? 네가 왜 집에 있어? 아, 그게 어머니가 혼자 가시는 것이 더 편하시다고 해서요. 신우는 대답도 듣지 않고 후다닥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몰래 지켜보니 신우는 장롱 서랍을 뒤지고 있었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졌던 시어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꺼내서 자신의 가방에 넣더라고요. 어머, 형님, 그거 어머니 통장 아니에요? 그걸 왜 가져가요? 내가 가져가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 집 딸인데 당연히 엄마 돈 좀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래도 이거 어머니 돈인데 어머니한테 허락은 받고 가져가셔야죠. 아무리 가족의 통장이라도 막 가져가면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뭐? 도둑질? 너 말 다 했어? 내가 좀 이따가 엄마한테 직접 말할 거야. 그럼 아직 어머니께 말씀도 안 드렸다는 거네요? 혹시 몰래 통장 가져가시려고 저랑 어머니한테 호텔 뷔페 식사권을 주셨어요? 어쩐지 형님이 갑자기 그 비싼 호텔 뷔페권을 주셔서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정말 여전하시네요. 저는 일부러 말을 걸면서 신우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엄마, 아니 왜 벌써 들어와? 밥 먹으러 안 갔어? 친정에서 돈 한 푼 쓰지 않던 네가 갑자기 뷔페 식사권을 주길래 뭔가 이상해서 가려다가 말았다. 날 밖으로 빼돌리고 감히 니네 아빠 사망보험금 훔치려고 머리를 써? 인연이가 오늘 좀 맞아야겠다. 엄마, 내가 이 돈으로 다른 짓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 확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 학원 커져서 떼돈 벌면 내가 우리 엄마 모른 척 하겠어? 다 엄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 돈은 절대 안 돼. 니네 아빠 목숨값이다. 절대 못 쓴다. 엄마는 도대체 이 돈으로 뭘 하려고 그래? 죽을 때 돈 싸들고 가려고? 참나, 딸 사업 확장하는 게 왜 함부로 쓰는 거야? 자식들 잘 되는 건데 그럼 엄마도 결국엔 좋은 거 아니야? 시모는 참지 못하고 신우 머리채를 잡아 뜯었습니다. 알고 보니 얼마 전부터 학원을 확장시킬 계획으로 신우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대요. 그러나 시모는 괜히 사람이 더 욕심부리다가 망할 수 있으니 지금 있는 학원이나 잘 관리하라며 돈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실 신우 학원 근처에 크고 작은 학원들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우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돌아가신 시부의 사망보험금을 몰래 훔치려 했던 거였죠. 다행히 미리 눈치챈 어머님이 식사하러 가시는 척하며 신우를 완벽히 속여서 그 돈은 무사히 지킬 수 있었어요. 결국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뒤 저는 내심 시어머니가 저를 칭찬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어요. 신우가 돈을 들고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서 돈을 지킬 수 있던 거잖아요. 하지만 시모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오늘따라 참 말이 많구나.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이니까 얼른 가서 밥이나 차려. 제가 몇 억 되는 돈을 지켜줬는데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얼른 가서 밥이나 차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원래부터 시모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참 서운했습니다. 그날따라 정말 밥이 하기 싫었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국을 먼저 한술 뜨시더니 인상을 팍 찌푸리셨습니다. 이어서 반찬들도 하나하나 맛보시더니 음식을 뱉어내시기까지 하셨어요. 국이 왜 이렇게 달아? 가늘한 거 맞아? 그리고
어묵볶음은 또 왜 이리 짜? 너 정신 안 차릴래?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맛을 보니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섭섭한 마음으로 요리를 해서 그런지 간이 전혀 되지 않았고 심지어 국에는 제가 소금 대신 설탕을 넣었더라고요. 저는 평소 같았으면 죄송하다고 하며 다시 음식을 했겠지만 그날만큼은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 너무 속상해요. 시아버지 사망보험금 형님이 가져갈 뻔한 거 지켜드렸잖아요. 그럼 최소한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매일 음식을 잘해요? 제가 뭐 음식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요리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실수 한 번 했다고 저를 그렇게 쥐잡듯이 혼내세요? 결혼하고 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시모에게 큰 소리를 냈고 시모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저 지난 8년간 아무 말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어머니 식사도 입덧하는 중에도 출산하고 나서도 항상 차려드렸는데 오늘만큼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전 정말 여기 와서 밥통이 된 기분이에요. 이제 제가 사람인지 밥통인지 모르겠다고요. 결혼했으면 여자가 집에서 밥을 해야지.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나가.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시모의 말에 저는 아이들도 두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갈 곳이 없더라고요. 친정이 있었다면 친정집에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겠지만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연락하고 있는 지인들도 없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헤매다가 정신 차려보니 남편 회사 앞이었고 그곳에서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야근을 끝낸 남편은 밤 11시가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표정은 또 왜 그래? 울었어? 여보, 나 너무 속상해. 나 그동안 정말 참고만 살았는데 오늘은 정말 못 참겠어. 남편의 얼굴을 보니 서러움이 복받쳐오고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이며 그동안 시어머니께 느꼈던 서운한 감정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나는 당신이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있길래 괜찮은 줄로만 알았어. 이렇게까지 힘들었으면 말하지 그랬어.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당신한테 내가 어떻게 말해. 얼굴 볼 시간도 없는데. 남편은 오는 저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계셨어요. 못난 것들. 나는 네가 이 집이라도 나가는 줄 알았는데 간 곳이 고작 남편 회사냐? 밖에서 일하는 사람 신경 쓰이게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엄마도 그만하세요. 자그마치 8년이에요. 이제 현이를 가족으로 며느리로 받아들일 때도 됐잖아요. 지금이 여미 앞에서 네 아내 편드는 거야?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하나는 지일하게 바빠서 엄마 돈이나 떼어먹을 생각이나 하고 다른 하나는 아내 힘든 것만 알고 지엠이 힘든 것은 하나도 모르고. 솔직히 엄마가 그동안 현이를 괴롭혔잖아요. 평일에도 주말에도 실수 없이 부엌일 시키고 말 한마디라도 좀 좋게 해주면 안 돼? 오늘도 그래. 누나가 아버지 사망보험금 가지고 가려는 거 현이가 막았다면서요. 그러면 말이라도 고맙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밥이나 하라 그러고 음식 간이 안 됐다고 구박이나 하고.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겠어. 그래. 네 말대로 현이 제가 오늘 너네 아버지 사망보험금은 잘 지켜냈다. 그래도 자신이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했으면 혼나야지. 네가 오늘 제가 차린 저녁상을 못 봐서 그러나 본데 아주 가관이었다. 국에는 설탕이 들어가고 밑반찬은 짜고 맵고 난리였다고. 네 할머니였으면 당장 이 집에서 쫓아냈어, 이 녀석아. 시어머니는 끝내 제게 고맙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따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게 제대로 상을 차리지 못했다고 구박하셨어요. 그 자리에 더 있자니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잠을 자는 아이들을 보며 한참을 울다가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꿈에 돌아가신 엄마가 나왔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붙잡았는데 엄마의 입은 웃고 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고 저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다가 잠이 깼어요. 다시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이 들지 않아 거실로 나갔는데 시어머니의 방에서 끙끙 앓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어딘가 많이 아파 보이셨고 깜짝 놀란 저는 황급히 남편을 깨워 응급실로 향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입원을 해서 정밀검진을 하자고 하셨고 검진 결과 돌아가신 친정엄마처럼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간이식 수술까지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일단 급한 대로 저와 남편이 먼저 공여자 검사를 받았고 신우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급한 대로 문자라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그 뒤로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며칠 후 저와 남편의 공여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남편은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고 제가 공여자로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연락이 되지 않던 신우가 찾아왔어요. 올케 간이 적합하다고? 그럼 올케가 우리 엄마한테 간이식하면 되겠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며느리의 간을 받니? 이 사실 알면 세상 사람들이 나 못된 시험이라고 욕해. 제가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 어차피 고아잖아. 지금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기도 다 낳았는데 못할 게 뭐야? 누나도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그 아이가 혼자 학교도 다니니까 손 갈 일 많이 없겠네. 그럼 누나가 간이식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일은 당연히 자식들이 해야지. 왜 현이한테 그래? 누나는 일단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가서 공여자 검사나 먼저 받아. 나는 바쁘잖아. 학원 운영도 해야 하고 우리 형진이 뒷바라지해야 해서 안 돼. 그리고 간이식 해줄 수 있는 할 일 없는 제가 있는데 왜 바쁜 내가 굳이 시간을 쪼개서 그런 검사를 받니? 형님은 아들이 형진이 하나 있지만 저는 정우, 정민이 두 아이가 있어요. 게다가 정민이는 아직 4살밖에 안 됐고 둘 다 학교도 안 다녀요. 자꾸 저한테 할 일 없다고 하시는데 4살, 6살 두 아이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정신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간 주기 싫다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 네가 나만큼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면 나도 깔끔하게 인정하고 공여자 검사 받고 맞으면 내가 수술할게. 근데 아니잖아.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럼 덜 효율적인 일을 하는 네가 당연히 간을 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구박하고 날 미워하던 시어머니한테 네 간 내주려니까 하기 싫은 거구나. 사실 저희 엄마도 간경화가 오셨고 간이식을 받지 못해 돌아가셨어요. 그런 엄마 생각이 나서 저 시어머니한테 충분히 간이식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집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식이라고 해서 당연히 간이식을 하지는 않잖아요. 형님처럼. 너 지금 말에 뼈가 있다? 내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니? 하루라도 학원 문 닫으면 손해가 얼만 줄 알아? 네가 그거 다 보상해 줄 거야? 그만해라. 시끄럽다. 아픈 사람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순자 너, 나 솔직히 이번에 너한테 실망했다. 간이식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엄마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하면 얼굴은 당연히 비춰야 하는 거 아니니? 요새 시험 기간이라 엄청 바쁘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어떻게 와? 그래도 엄마 안 돌아가시고 별일 없이 계시잖아. 쟤한테 간이식도 받고 그럼 됐지 뭐. 이게 그렇게 혼날 일이야? 엄마 입에서 실망이라는 단어를 들을 일이냐고. 뭐라고? 이 인연이... 내가 지금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는구나. 꼴 보기 싫으니까 너 당장 나가! 엄마, 지금 나를 쫓아내는 거야? 엄마 말대로 나 나갈게. 잘 됐네. 안 그래도 시험 기간이라 바쁜데 가서 일이나 하면 되겠어. 신우는 그렇게 나가버렸고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도 드리지 못했던 제 간을 시어머니한테 드리게 되었어요. 간이식 수술을 앞두고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고 저와 시어머니의 회복도 생각보다 빨랐어요. 퇴원하고 집에 온 날 시어머니는 저를 큰 방으로 부르셨어요.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말하셨죠. 현이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굴었지? 정말 미안했다. 내가 사실은 말주변도 없고 남편이 저 세상에 간 뒤로는 우울증이 아주 심하게 왔어. 그나마 내가 의지할 곳은 우리 아들뿐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너에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니 질투가 나기도 하고 너가 밉더구나. 그래서 너에게 더 곁을 주지 않았어.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내 옆에서 말없이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내 자식들도 못한 이식을 다 해주고 말이야. 이제 너를 친딸처럼 생각하며 못살게 굴었던 것들 평생 갚으며 살아야겠구나. 시모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니 지난날 쌓였던 서러운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는 서로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시아버지가 젊으실 적 사놓은 땅이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그 땅의 주인이 시어머니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곳이 재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 뛴 거예요. 이 소식을 한 시어머니는 그 땅을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어요. 엄청 좋은 상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든 층에 가게며 병원이 다 들어서고 장사도 엄청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모는 건물주가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신우가 1년 만에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이번에 건물주가 되셨다면서요? 요새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더 높다던데 우리 엄마 멋지네. 보니까 거기 그래도 꽤 장사 잘 돼서 월세만 받아도 먹고 살겠던데요? 참나, 너는 집에 1년 만에 찾아와서는 한다는 이야기가 그거냐? 너 여기 온 목적이 뭐야? 콩고물 기대하고 온 거냐? 너한테 줄 돈 따위는 없어. 이제 우리 엄마 돈도 잘 버는데 하나뿐인 딸은 살기가 참 힘드네. 요새 우리 학원 옆에 학원들이 자꾸 들어와서는 우리 선생님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네. 학원에 수업해줄 강사들이 없으니까 학생들도 점점 줄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나 돈 좀 주면 안 될까? 요새 애가 커가면서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경기가 어려워서 남편도 버리기 시원찮고 나도 지금 학원 문 닫아야 할 판이라 너무 힘들어. 엄마, 나 좀 도와줘요. 이 썩을년아, 너는 내가 돈줄로밖에 안 보여? 네가 필요할 때만 와? 너 엄마 아플 동안 뭐하고 있었어? 어떻게 얼굴 한번 비치지를 않다가 오랜만에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돈? 내가 그 돈 줄 것 같아? 그동안 나도 학원 일하느라 정말 바빴어. 내가 뭐 놀고 먹느라 그랬어? 나도 쟤처럼 집에서 놀고 먹으면 맨날 올 수 있어. 그런데 나도 먹고 사느라 바쁘잖아. 우리 아이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너만 돈 버냐? 너만 애 낳았어? 하여튼 끝까지 지 생각만 하고 남들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지. 어떻게 내 뱃속에서 너 같은 애가 나왔는지. 난 이제 너 딸로 생각 안 한다. 이제 내 딸은 오로지 현이뿐이다. 너는 이제부터 남남이야. 지난 1년간 연락 없이도 잘 지낸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쭉 그러고 살자. 알겠어? 우리 엄마 내가 그동안 안 와서 서운해서 그래?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러니까 나 돈 좀. 썩 꺼지지 못해? 나가! 그렇게 신우는 쫓겨났고 시어머니는 제게 잠시 할 말이 있다고 자리에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얘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너가 딸 같아서 하는 말이니 잘 생각해보렴. 이번에 내가 산 상가 1층이 지금 공실인데 거기서 반찬 가게 하나 내보지 않을래? 제가 반찬 가게를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전 계속 전업주부로만 살았는걸요? 너가 그냥 집에서 놀고 먹었니?
매일 음식 했잖아.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리고 나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이라 어지간한 음식점 음식들은 다 입에 맞지 않는데 너의 음식은 맛있더구나. 나는 너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내 생일상을 차려준 이후부터 너가 반찬 가게를 열었으면 했었단다. 그런데 요새 같은 시대에 그저 그런 음식 솜씨로 반찬 가게 열면 성공하기 힘들잖니. 그래서 일부러 너한테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모질게 대했던 거야. 그동안 입덧해도 지독하게 음식을 만들도록 시켰던 건 제 손맛이 좋아서였다는 걸 처음 들었는데요. 어머니는 제가 반찬 가게로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1년 365일 내내 제게 그래도 독하게 음식을 시켰던 거였죠. 하지만 집에서만 음식을 만들던 제가 막상 반찬을 만들어 팔 생각을 하니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장사할 만한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가게 내볼 만해. 너가 내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낸다고만 하면 임대료 월세 같은 것 1원 한 푼도 받지 않을 테니까 한번 시작이나 해보렴. 지금이야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 아이들도 커서 분가를 할 테고 그럼 너도 네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솔직히 가게를 오픈하면서도 제 반찬이 팔리면 뭐 얼마나 팔리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입맛은 정확했는지 생각보다 장사가 정말 잘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계셨고 저 혼자 반찬 가게에 있는데 신우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 깽판을 부리러 왔습니다. 야, 여기 반찬 가게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 우리 엄마 돈으로 반찬 가게 하니까 좋냐? 부모도 없는 네 년이 뭐라도 된 것 같아? 이 여우 같은 년. 순철이도 꼬시더니 우리 엄마도 꼬셔서 나도 못 받은 상가를 받아? 못 참아! 대낮부터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당장 나가세요. 지금 영업 중인 거 안 보여요? 신우는 아침부터 공들여 만든 반찬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힘껏 막아섰지만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난리치는 신우를 뜯어 말렸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거세게 반항했습니다. 결국 경찰을 불러 진압하게 했고 다신 얼굴 볼 일이 없었지요. 그러다 최근에 우연히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신우가 운영하던 학원이 폐원했다고 합니다. 제 반찬 가게에서 난리를 치던 날 우연히 학원 수강생들과 그 엄마들이 보았고 원장인 신우의 폭력적인 태도에 크게 실망하며 대규모로 학원을 관뒀대요. 학생들도 없고 강사들도 없으니 당연히 학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겠죠. 신우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워낙 신우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서 항상 성격을 맞춰주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학원까지 망하니 사이가 더 나빠져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우가 절대 합의 이혼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네요. 반면에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시어머니한테 간이식을 해준 효부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라고 소문이 퍼져서 동네 어르신들의 칭찬이 자자했고 이 때문인지 우리 가게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게 돈도 잘 벌고 시어머니의 목숨도 살려준 사람이라며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요새는 정말 제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힘들고 외롭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살다 보니 사라지고 버티다 보니 제 인생의 꽃 같은 시기가 오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힘든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셔서 꼭 여러분들의 꽃을 피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